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포노 이퀄라이저와 지금 신제품 C57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차원을 전환한 제품으로 봐주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큐페이즈에서 2025년 내놓은 포노 이퀄라이저 C57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큐페이즈는 뭐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애호가층이 넓고 또 인기 기반도 이제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회사가 어떻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언이 될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큐페이즈에서 이번에 내놓은 C57 그 포노 이퀄라이저 앰프에 대해서, 포노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활용하실 만한 또는 가치가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5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아큐페이즈에서 그 지금까지 내놓은 그 포노 이퀄라이저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계보가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포노 이퀄라이저의 존재 형태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중반이 아마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 포노 이퀄라이저를 우리가 단품으로 보기는 어려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다, 프리앰프의 그 하나의 방을 얻어서 썼던 것이 바로 포노 이퀄라이저 앰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류가 되는 재생 매체는 바로 LP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의 프리앰프부의 내장, 또 프리앰프부에 방 하나를 줘서 포노 앰프를 내장을 하는 방식이죠. 아큐페이즈도 뭐 그런 조리에 굳이 거스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말씀으로 줄이면 이제 내장형 포노단 시대다, 포노 스테이지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CD가 1982년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CD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를 보통 1986년, 87년으로 잡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당시에 이제 LP는 더 이상 이제 뭐 생산이 안 될 것이죠. 생산량을 막 줄이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죠. 이젠 CD 시대야 또는 디지털 시대야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하드웨어 쪽의 전개 방향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노 앰프를 프리앰프에 내장하던, 포노단을 내장하던 시기에서 갑자기 단품의 포노 이퀄라이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980년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아큐페이즈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을 했죠. 그래서 최초로 나온 제품이 아큐페이즈 C17입니다. 그러니까 17이 독립된 포노 앰프로서는 이제 최초의 제품이 바로 C17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C27 시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17에서 이제 27로 한 자릿수가 올라갔죠. 자,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듀얼 모노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LP의 신호는 RIA 그 이퀄라이저 커브에서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디코딩을 하는 디코딩 회로를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흔히 포노 이퀄라이저 회로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하나의 산업 표준이 되는 회로가 바로 RIAA 회로입니다. 그래서 C27로 들어오면 어떤 음향 새로운 목표가 생기느냐면 얼마나 이 신호를 디코딩해낼 때 디코딩해서 이제 신호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복원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RIAA 회로를 정밀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날로그를 진짜 제대로 재생을 해보자라는 새로운 음향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음향 목표가 뭐냐, 설계의 목표가 뭐냐, 다이나믹 렌즈를 최대한 충실하게 넓혀보자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실제로 좀 기계를 역사적으로 이제 나온 기계들 갖다 이렇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7, 80년대에 나온 포너 이퀄라이저를 쓸 때 하고 90년대 이후의 포너 이퀄라이저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점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차이점은 다이나믹 렌즈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계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바로 아큐페이즈 특유의 이제 제가 항상 아큐페이즈를 말씀드릴 때 요약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젠틀하다, 점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전면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아큐페이즈 사운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전면에 부각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세대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C37, C47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운드가 전개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대 하이엔드 아날로그 사운드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운드가 그럼 57로 와서는 57의 사운드는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그런 애호가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음악 하나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준비한 음악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인데요. 이게 아마 1년 번호는 13번인가 그럴 거예요. 세레나데 번호로는. 이제 보통 흔히 우리는 세레나데 B 플랫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랑 파르티타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모차르트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죠. 자, 이 연주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다는 표현 잘 안 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화려하고 신나는 곡이죠. 지금 이 연주를 들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상당히 어떤 상하 좌우의 무대의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진으로 치면 액자의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아주 견고하면서도 딱딱하게 설정되지 않는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흐름이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는데요. 그 유연하게 흘러가는 속에서도 보게 되면 아주 그 다이나믹의 그라데이션, 살짝 올라갔다 낮아졌다는 그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다이나믹의 그라데이션이 아주 섬세하면서도 치밀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잡혀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아큐페이스의 젠틀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각 악기들, 이 피리어드 악기들, 전격 악기들의 음색이 아주 뭐랄까요, 그 분해력이 아주 뛰어난 소리로, 구분력이 해상도가 아주 높은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높아지면요 소리가 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오에서 얘기하는 해상도라는 것은 구분력이 좋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분력이 곧장 뭐와 연결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음악성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악성으로 연결이 돼 있으려면 뭐가 제대로 확보가 돼 있어야 되냐면 기계적 완성도와 기계 음향적 완성도의 균형감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좋지 않으면 그 음악성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그런 음악 미학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 아큐페이즈의 지금 C57을 들어보면 그 각각의 요소들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우리는 C57을 들었는데요. 자, 이제 이 C57이라는 그 포너앰프 2025년에 나온 이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C57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동호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기술의 완성도라는 것은 어떤 구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오디오 엔지니어링에서는 그 엔지니어링의 정밀도,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음향의 퀄리티와 직결이 되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C57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꼽는 그 특징은 아큐페이스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풀 밸런스 구조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해드렸죠.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러니까 입력부터 시작해서 출력까지 그 시그널 플로우에서 풀 밸런스 설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밸런스 설계가 입력부터 시작해서 최종 출력이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아큐페이즈의 기술을 가지고 최정밀도로 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좌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레프트와 라이트의 완전 독립 듀얼 모노 전원, 그 다음에 회로. 그러니까 양쪽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전에는 안 했나요? 그것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MC 저정 밸런스 입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C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그 하이엔드 그 아날로그 재생에서는 거의 핵심 장비로 들어왔거든요. 이 C57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임피던스 매칭을 MC의 경우에 있어서는 7단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임피던스부터 시작해서 하이 임피던스까지 7단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기존에 나오는 거의 모든 MC 카트리지는 다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MM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3단,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갖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MM은 3단 정도면 아마 풀 커버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노이즈나 왜곡을 제거하는 ANCC라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이 C57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저 노이즈 설계, 과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초저 노이즈 설계를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RIAA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3dB로 고정밀 이퀄라이징 그 디코딩을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3dB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감을 못 잡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니까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퀄라이징을 할 때 부스트나 컷을 하거든요. 그럴 적에 0.3dB이라고 하면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거냐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리가 살짝 어두운 것 같다. 또 살짝 밝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다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념을 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서브소닉 필터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하이패스 필터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특정 주파수 이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자르냐면 포노 이퀄라이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포노 이퀄라이저에서는 그 저 밑에 있는 점은 좀 잘라내는 게 좋은데 그 꼭 잘라내는 것만 해서 좋은 것이라고 정답은 아닙니다만 특정 어떤 LP나 이런 것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 아주 저 밑에 아주 초저역의 노이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해상도나 또는 어떤 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서브소닉 필터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장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과 57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중요한 것 순서대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포너 이퀄라이저니까요. 헤드앰프의 구조 변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FE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C57에서도 이제 저노이즈 FET 기반의 MC 헤드앰프를 아주 퀄리티 높은 쪽으로 설계를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결과 이제 아주 그 정숙도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기존 그 아큐페이스 스타일을 좀 더 세련미 넘치고 완성도가 높은 쪽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ANCC라고 하는 신기술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크게 강조가 되어 있네요. 극저출력 MC 포노 카트리지에 대한 대응력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이 아큐페이지에서는 이런 신기술이 투여된 결과 그 배경의 어떤 암흑감, 암저음이라고 하죠. 암소음 이 부분이 아주 훨씬 향상이 됐다, 강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세한 잔향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 어떤 그 표정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음악을 연주하는 홀의 톤, 홀의 전체적인 음색, 주로 건축 음향에서 얘기합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둘째 요소로는 이제 밸런스 구조가 강화가 돼 있다. 그건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퀄리티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질감 표현입니다. 질감은 음색입니다. 음색. 이 음색이 좋아지려면요, 아주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와서 결부가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마이크로 다이나믹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밸런스 구조라든지 헤드앰프의 구조 변화 이런 속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린 것에 대한 그 나온 이야기인데 뭐냐면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다이나믹 쪽에서의 특성이 좋아지면요, 뭐가 좋아지냐면 음색이 아주 순수해집니다. 음색의 순도가 높아져요. 이것은 C47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는데 이 57에서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좋아지면 또 뭐가 좋아지죠? 마이크로 다이나믹 쪽이 좋아지면요, 매크로 쪽도 같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 매크로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거대 다이나믹 레인지와 대역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소리로 들으실 적엔 어떤 걸로 느끼시냐면 공간감으로 느끼십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역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아큐페이지의 C57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나 기술 내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에 가장 좋은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럴 때 딱 꺼내드는 작곡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뷔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어떤 걸 꺼내왔느냐 하면 보통 잘 안 듣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 드뷔시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악인데요. 플루트와 비올라와 하프를 위한 소나타.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재미난 LP를 들고 왔는데요. 이 베르고라는 레이블은 어떤 레이블이냐면 현대음악만 전문으로 나오는 음반사고요. 여기 이 베르고라는 레이블의 그 사운드, 그 레이블 사운드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악기의 직접음을 명확하게 잡는 쪽으로 유명한 음반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약간 방송음향 같은 사운드 빌딩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건 뭐냐면 음악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만드는 쪽,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바로 방송음향의 감각 설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음반의 이 녹음의 특징은 뭐냐면 직접음을 아주 존재감을 명확하게 살려주면서 공간을 그 뒤에다 갖다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여기 이 연주를 들어보면 그 양쪽의 비율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음이 좀 크게 나오죠. 제가 이제 방송음향 계열이라고,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열이라고. 그리고 그런데 이 배음들, 이 하프나 플룻이나 비올라, 특히 하프는 배음이 아주 풍부한 악기예요. 이 하프가 사실상 피아노 역할을 하면서 음향을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주는 하나의 바탕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파스텔 같은 색감으로 휙휙 하면서 이렇게 전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서 비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레 디꼴레 플루트가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그 세 악기의 밸런스가 정말 상당히 잘한다. 누가 잘하는 걸까요? 연주를 잘하는 걸까요? 이 포노 이퀄라이저, 우리 전체 시스템이 잘하는 걸까요? 저는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잘하는 것이다. 연주가도 잘하고 있고, 또 이 우리 시스템도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 두 측면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2025년에 등장한 아큐페이스의 C57 포노 앰프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건 결론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아큐페이스에서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포노 이퀄라이저와 지금 신제품 C57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차원을 전환한 제품으로 봐주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더군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이 포노 이퀄라이저에서는 거의 라인 앰프, 일반적인 프리앰프급의 기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0.3dB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치인지. 이것은 전체 구조를 바꾸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표정 하나를 바꾸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표정 하나를 바꾸는 순간 음악의 전체 인상이 바뀝니다. 근데 그 인상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아큐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원 전환 정도의 기술 등급의 상향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큐페이지의 C57 이 포노 이퀄라이저는 그 아큐페이지의 최고 앰프이면서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는 재패니스 사운드의 최정점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글로벌 오디오 마켓, 하이파이 오디오 마켓에서도 일본 사운드이면서도 가장 유니버설한 쪽, 보편적인 그런 속성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완성도의 음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노 이퀄라이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